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본 3월 모의고사 중에서 안도환 님의 만원사 한번 살펴볼게요. 이 글은 뭐 딱 보시면 이제 가사라고 하는 건 아시겠죠? 이 안도환이라는 분이 뭐 양반까지는 아니고 중인이었다고 하죠. 그랬는데 어 이제 비리를 일으켜서 이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지. 유배를 섬으로 추자도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막 후회하고 반성하고 다시 나를 좀 다시 불러줬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정말 길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목 자체에서도 만언이라고 하는 건 진짜 구구절절히 정말 말 많게 노래하고 있는 그러한 자신의 어떤 신세의 한탄에 대한 가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만원사를 미리 공부 안 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요 힌트만 갖고 시험을 봐야 되겠죠. 26번에 보기를 보게 되면 만원사의 화자는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귀양살이의 잠시만요.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어디인지를 내가 생각하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탐색과 반응의 구조는 반복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는지, 그래서 그것에 대한 탐색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응, 이 구조는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결국은 요거죠. 귀양살이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만원사 자체가 쓴 그 목적이 이 생활에서 제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내용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용 봐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중간 부분을 똑 떼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뜬금없이 내용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첫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항을 가고 거기에서 뭐 힘들게 이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가 사실 그 당시에 어떤 이제 사회적 배경을 잘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친절한 시험이기는 한데, 그 조선 후기 조선 우리 요즘 그 왕가 사는 남자 그거를 보더라도 유배를 가게 되면 어쨌든 양반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는 어떤 뭐 양반 취급을 계속 해준다기보다는 거기에 맞게끔 적응하면서 그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래요. 그래서 네가 뭐 양반이었든 중인이었든 그럼 뭐해? 넌 지금 유배를 왔잖아. 그러니까 네가 먹고 살고 싶으면 너도 일을 해. 동냥질을 하든 뭐 일을 하든 뭐든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집주인이 마구마구 막 이제 막 구박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좋다 나도 뭐 하면 하는 거지 하면서 나가서 뭐 동양 뭐 등짐 이런 거를 하는데 정말 귀하게 자랐나 봐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막 계속 막 징징징징 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동양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동양과 등짐이 꿈과 같이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건 꿈일 거야. 내가 이럴 리가 없어. 내가 동양을 하고 있다고? 내가 등짐을 지고 있다고? 안 돼! 꿈이라면 깨! 이거는 악몽이야. 이런 느낌의 꿈이로다예요. 그래서 반복되고 있고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지만 너무 힘들고, 근데 지금은 일단 등짐을 지고 있는 거야. 뒤에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건데 자기 자신은 지금 되게 무겁다고 여기면서 그 등짐이 뒤에서 당기는 것 같다는 거야. 뒤에서 당기는 것 같으니까 얼마나 무거워, 막 이렇게 뒤로 넘어질 것 같은 거죠. 앞에서 미는가, 뒤에서 당기는가, 앞에서 또 막 누가 미는 것 같아. 막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겠어. 등짐 진 게 너무 무거워서. 지금 이제 등짐 진 그 상황이 너무 힘들다라는 걸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도 대꾸 나오고 여기도 대꾸 나오고, 그치? 그래서
뒤에서 당기는 것처럼 앞에서 미는 것처럼 너무 힘들어.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아무리 구부려도 그러니까 등짐을 이제 제대로 지려면 우리가 앞으로 숙이잖아요. 그거죠. 그래서 아무리 앞으로 숙여도 뒤로 자꾸 넘어가는 거지. 짐이 너무 무거워서 구부려도 자빠지니 어찌하리. 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쩔 수가 없다. 너무 힘들다. 이거죠. 그러면서 멀지 않은 주인집을 지도 알기는 안 해. 굉장히 뭐 먼 곳이 아니라 멀지 않아. 그 멀지 않은 주인집을 천신만고 끝에 겨우 오기는 온 거죠. 천신만고 겨우 오니 천신만고는 굉장히 이제 맵고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게 이거지. 겨우겨우 오니 벼슬아치 앞에 다녀왔나 땀이 등을 적시겠구나. 이거는 벼슬아치 앞에 다녀왔다는 소리가 아니라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앞에 가면 막 괜히 쫄고 막 온몸에서 막 진땀 나고 막 식은땀 나고 이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소리예요. 벼슬아치 앞에 다녀온 것처럼 땀이 내 등을 다 적시고 있구나. 적시겠구나 하는 건 적실 것 같아 이거보다는 적시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너무 힘들다라는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명탄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왔더니 집주인이 있겠죠. 저 주인의 거동보소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 양반도 할 수 없다. 동량도 하시는고 중인도 속절없다. 등짐도 지시는고 여기에서는 지금 집주인의 말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주인의 저 하는 꼴 좀 나 비웃는 그 저 행동 좀 보소 뭐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일르듯이. 그러면서 나를 보고 코웃음 치고 비웃으며 뭐 코웃음 치는 거나 비웃는 거나 똑같죠. 아무튼 나를 비웃으며 에이 그 양반이라고 하더니 양반도 별 수 없네. 동량도 했수 뭐 이런 거죠. 중인도 속절없네. 부질없네. 등짐도 지시는고 어차피 유배 왔으니 양반이면 뭐하고 중인이면 뭐하냐 동량도 하고 동량질도 하고 등짐도 져야지 뭐 이런 그러면서 계속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나오네요. 밥벌이를 하셨으니 저녁밥을 많이 먹소. 여기까지가 지금 집주인의 말 인용이다. 직접 인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번 지워드릴까요? 이렇게까지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일 안 했으니까 밥도 먹지 마라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오늘은 일 좀 했네? 그럼 저녁만 먹어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런데 그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내는 주인인 거예요. 너의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대꾸법 참 잘 쓰고 계시죠? 네 비웃는 꼬락서니도 보고 싶지 않고 밥 많이 먹으란다고 내가 밥 많이 먹을 것 같아? 안 먹어. 뭐 이런 거지. 지금 뭐 어린애 같죠 완전히. 그쵸? 그래서 동량도 한 번이지 빌어먹기 매번 하랴. 서리법 쓰면서 한번 한번 해보면 해봤지 또는 못하겠어. 동량이나 빌어먹기나 같은 말인 거겠죠. 그래서 매번 할 수 없다. 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이거지. 평생의 처음이요. 평생의 이 동량질은 처음이요. 다시는 못할 일이로다. 너무너무 힘들고 정말 쪽팔리고 진짜 자존감 완전 내려가고 뭐 이런 느낌인 거겠죠. 그래서 차라리 굴물망정 이 노릇은 못하겠네. 혼자 지금 신세한탄 계속 하는 거야. 사실 누구한테 얘기한다기보다는 자기 혼자서 막 진짜 되뇌이고 혼잣말 하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그렇다면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건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하잔 말인가. 신 삼기나 한번 해볼까? 이거야. 신발. 삼기는 만들기. 그래서 신발 만드는 거나 한번 해서 뭐 그거를 갖다 판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좀 살아나가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겠지. 그런데 뭐 아무나 신을 만들겠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이분은 또. 그래서 일단은 한번 해본답시고 집 판단을 적셔놓고 신 날부터 꼬아보니
뭐 이제 지푸라기로 만드는 거지, 집신을 만드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만들 때 뭔가에 적셔서 하나 보죠. 적셔 놓고 신의 어떤 그 꽁지 이렇게 날이 선 부분 거기부터 한번 꼬기 시작해 보니 뭐 이거죠. 그렇게 꼬아 보는데 근데 나라는 놈이 종이노도 모르는데 집새끼를 어찌 꼬리 또 서리법 나오고 종이노도 모른다? 이게 뭐냐면 노끈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로 만든 노끈. 이 노라고 하는 건 그래서 노끈을 이렇게 꼬는 게 지푸라기 꼬는 것보다는 쉬운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것도 잘 할 줄 모르는데 하물며 더 어려운 이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 느낌인 거지,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거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 종이 노부터 한번 해보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만 한 발 채 못 고아 손바닥이 부르트네. 그렇지. 지푸라기로 신삼기를 해봤는데 다만 한 발이 어느 느낌인지 뭐 안다기보다 그냥 느낌 아시겠죠? 조금 하다 말고 그것도 채 못하고 손바닥이 다 부르텄대요. 이런 거 이제 보면 우리 엄마들이 그러시죠. 아이고 한 게 뭐 있다고 지 혼자 몸살 다 나고 뭐 이런 느낌, 그치?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어놓고 그거는 이제 못하겠다 내놓고 이제 꼬기나 하리라. 꼬기나 얘는 그래도 쉬우니까 얘부터 한번 해봐야지. 해서 긴 3대 벗겨내어 자리 노를 배워보니 그러니까 이제 노끈을 만드는 재료가 이제 3대인 거지. 그것을 벗겨서 자리, 노라고 하는 건 돗자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의 이제 바닥에 까는 그런 돗자리를 만드는 그 노를 배워서 꼬다가 보니까 이제 그 앞에 이제 배경들이 어느 정도 조금 꼬기가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됐나 봐. 그러니까 안 보고도 꿀 수 있나 보지. 그러면서 이제 앞에 주변을 이제 환경을 이렇게 본 거죠. 그랬더니 오동나무에 낙엽이 지고 계절적 배경 나오네요. 낙엽이 진대요. 하강적 이미지죠. 거기에다가 가을바람이 소슬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가을 하면 쓸쓸하고 외롭고 허무하고 정말 날씨 진짜 내 마음 같다 이런 느낌인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 앞에 오리는 가지런히 날고 있고 물과 하늘은 한 빛이구나. 둘 다 파랑파랑 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죽을탱이 앉아서 지금 완전히 그냥 다 져가는 낙엽처럼 그냥 부시래기 같은데 우리는 지가 날고 싶은 대로 날아가고 있고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래? 물은 또 왜 이렇게 맑아? 아휴 진짜 죽겠다. 너무 싫어. 이런 건 거지 지금. 그래서 자신과 상반되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더욱더 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근심 많은 이내 마음 노고기에 붙였도다. 그래도 지푸라기 꼬는 건 힘들지만 노고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을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좀 꾸준히 할 수 있었나 봐. 그래서 근심 많은 이내 마음을 이 일하는 것에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모든 걸 잊고 계속 하게 되더라. 뭐 이런 느낌이죠. 중간 생략되고요. 내 안이 잊었는데 님이 설마 잊었으랴. 내가 우리 님을 잊지 않았는데 님이 설마 나를 잊었겠어? 서리법 안 잊으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람이죠. 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을걸? 여기서 님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날 유배 보낸 사람이니까 임금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분명히 안 잊었을 거야. 왜냐면 풍운이 흩어져도 모일 때가 있으니 그리고 눈설이 친다 한들 비와 이슬 아니올까 잊었으랴 하고 묻고 자신이 이런데 안 그럴 거야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바람과 구름이 흩어지는 때가 있으면 다시 그들이 모일 때가 있는 것처럼 나와 우리님도 이렇게 지금은 헤어져 있어도 다시 모일 때가 있겠지. 이러한 답변인 거죠. 그러면서 눈설이 친다 한들 아무리 고통이 있고 힘들고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또 비와 이슬 안 와. 겨울이 있지만 다시 또 봄이 되어서 가랑비도 내리고 이슬도 내리는 그러한 시절이 또 오잖아. 그러니까 나에게도 지금은 겨울이지만
따뜻한 봄이 오지 않겠어? 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울면서 떠난 님을 웃으며 만나고 싶네. 울면서 떠난 님, 님이 떠났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울면서 님을 떠났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 님을 이제는 웃으면서 만나고 싶네. 웃으며 만난다는 건 용서받고 다시 제자리로 이런 희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이리저리 생각하니 가슴속에 불이 난다. 뭐 형상화하고 있는 건데 가슴속에 진짜 불이 나면 어떡해요? 죽죠. 이거는 이제 화병이 났다는 거겠지. 화병이 나서 환장하겠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간장이 다 타니 내 애간장이 다 타드는 것 같으니 무엇으로 끄겠는가? 뭘로 끌 수가 있어? 끄기도 어려운 불은 오장의 불이라는데 마음속에 불화병이라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끌 수 있는가? 뭘로? 하늘물로. 하늘물을 얻으면 끌 수도 있건만 하늘물은 내 불을 끌 수 있는 해결책이죠. 하늘에서 내려주는 물, 뭐 임금께서 다시 돌아와, 뭐 이런 게 이제 하늘물로 형상화되어서 표현되고 있는 거겠지. 그래서 물을 얻으면 하늘의 물을 얻으면 내 마음속에 오장의 불을 끌 수도 있건만은 알고도 못 먹으니 그 하늘물을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먹지를 못하니 못 먹죠. 안 주고 있으니까 혀가 말라 말이 없다. 뭐 계속 이제 조갈난다라는 표현을 계속 내는데 너무 슬프고 힘들고 배고프고 뭐 면역력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지. 그치? 너희들도 공부 몇 시간 하고 나면 막 입에서 막 쓴내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빨리 죽어 이 서름을 모르고 싶네. 그래 죽자 죽어 이거죠. 그래서 포국가에 퍼져 앉아 종일토록 통곡하고 제가 아까 섬으로 유배 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포국가에 가서 하루 종일 퍼져 앉아서 통곡하면서 죽어야겠다 싶기도 하고 누가 나를 또 찾아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희망과 절망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겠지. 그래서 바다에 몸을 던져 죽으려 함도 한두 번이 아니며 바다에 몸을 던져서 죽자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동냥질이 뭐고 등짐질이 뭐냐 뭐 이런 신세한탄이죠. 그래서 적막한 중문 굳게 닫고 온갖 일 다 버리고 굶어 죽으려 함도 몇 번인지 아실는가. 아실는가 우리님은 내가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한 걸 이 안타까운 이 사정을 아시고는 계실까? 아셨으면 좋겠다. 제발 나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거죠. 그래서 일각이 3년처럼 더디 가니 일각은 뭐 정확하게는 15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도 마치 나에게는 3년처럼 너무너무 길게 느껴져. 너무 이 시간이 길으면 왜 우리 수업 시간은 50분인데 50분이 마치 5년같이 느껴지잖아요. 딱 그 느낌이죠. 그래서 더디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꼬. 서리법은 엄청 많이 쓰이고 있네요. 이 고생을 어찌하면 좋아? 죽자. 아니면 빨리 불러주셨으면. 어떡하면 좋아? 이런 생각이 계속 반복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살인문에 개 짖으니 나를 놓아줄 공문인가? 반겨나가 물어보니 황합하는 장수로다. 살인문에 개가 짖어. 왜 짖어요? 살인문은 우리 대문인 거예요. 그쵸? 대문 앞에서 개가 짖으면 누군가가 방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혹시 누가 왔지? 나를 이제 놓아주겠다는 유배에서 풀어주겠다는 그러한 공문이 온 건가? 하고 막 반겨서 나가서 누구시오? 하고 물어보면 황합하는 장소로다. 황하 뭔지 나와 있죠? 이제 자파상 이제 방문 판매 뭐 이건 거지 지금. 그래서 물건을 파는 장수로구나. 아이고 공문인가? 하고 내가 물어보고 아이고 장수로구나. 내가 답하고 허무하지 그쵸? 그리고 또 바다에 배가 들어오니 석방 문서를 가지고 오는 관선인가 배인가 나를 석방해 주겠다는 그러한 공문을 갖고 문서를 가지고 오는 나라의 배인가 하고 일어서서 바라보니 에이고 고기 잡는 어선이구나.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이 두 개가 이건가 하고 묻고 내가 아이고 고기 빼네. 아이고 허무해.
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12시를, 지금은 24시간이지만 그 당시에는 2시간이 1시간이었던 거 아시죠? 그래서 하루 12시는 하루 종일을 얘기해요. 하루 종일 내가 몇 번이나 기다렸는고 간절하게 하루 종일 뭐 쉬지 않고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름 모여 병이 나니, 그쵸. 아까 화병이 있었는데 화병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병이 이제 우울증 같은 게 걸렸겠지. 그죠? 그래서 병이 나니 온갖 증세 한꺼번에 나온다. 어떤 증세냐 하면 배가 고파 허기증에, 몸이 추워 냉증이요. 잠 못 들어 현기증 나니 열거하고 있네요. 허기증, 냉증, 현기증, 거기에다가 조갈증은 아까도 얘기했죠. 계속 입이 쩍쩍 마르는 거 늘 앓고 있는 병이로다. 뭐 자기 스스로 이제 뭐 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과장해서 표현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제 전체적으로 있겠지만 이런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뭐 힘들기는 힘들겠죠. 그쵸? 그러면서 술로 든 병이면, 술 때문에 생긴 병이면 술을 먹어서 고치며, 정말 이럴 수가? 님으로 든 병이면 님을 만나 고치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사랑으로 생긴 상처는 새로운 사랑으로 치유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님이 나에게 준 병이라면 그 님이 나에게 다시 고쳐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 수 있으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으로 고치려고 한들. 그래서 술은 술로 님은 님으로이니까 나는 공명으로. 공명은 뭐 이제 내가 어떤 뭐 입신양명을 해서 이름을 드날리는 뭐 이런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벼슬을 했을 때 그러한 일로서 이제 유배를 온 거니까 잘못을 해서 그 병을 다시 한번 공명하여 고치려고 하지만 그러한들 화를 맞고 놀란 새가 관역에 앉으려 하겠는가. 나한테 한번 대인 사람이 또 나를 믿고서 또 써줄 수 있겠어? 이런 거죠. 한 번은 화를 맞고 놀란 새가 관역에 딱 앉아서 나 또 쏴봐.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체념, 포기하는 그러한 느낌의 말로 지금 이게 끝부분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체념하기도 했다가 다시 또 희망을 뭐 갖기도 했다가 뭐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겠죠. 그래서 일단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은 이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힘들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제가 읽어볼 때는 조금 유머러스한 부분들이 꽤 있죠. 이분은 이제 그런 성격상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분 같기는 해요. 문제까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연의 영원성과 대조되는 인간사의 무상함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어지러운 세태를 제시하고, 어지러운 세태는 뭐 지가 그냥 죄지고 있는 건데, 원경에서 근경 따위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뭐 강환정이나 이런 거 있을 때나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자연에서의 낯선 경험을 구체적으로, 자연에서의 낯선 경험, 자연에서가 아니라 유배지에서죠. 탈속, 이상향 아니죠. 답은 5번이어야만 하겠네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제시하는 형식을 반복하여. 가장 큰 예로는 여기 이거 있었죠? 그죠? 공문인가 장수로다. 뭐 관선인가 어선이라 요런 거. 그래서 형식을 반복하여 상황에 대한 인식. 그치? 나는 지금 유배 왔지.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고 있지. 뭐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은 5번이 맞다. 라고 가면 될 것 같고요. 24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봅시다. 저 주인의 거동보소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한번 봐라. 이제 존대는 하고 있지만 보소하면 명령형이죠. 이어지는 내용에 대한 집중을 유도하고 있다. 뭐 한번 봐봐 하면서 우리가 뭘 봐야 되지? 이거? 이렇게 되니까 집중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니은 보면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주인한테 하는 소린 거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대응시켜. 맞죠? 대꾸법. 상대의 언행에 대한 반응을 강조하고 있다. 꼴보기 싫어. 그러니까 맞죠? 그죠? 디귿은 어디 있느냐? 종이 노도 모르는데 집새끼를 어찌 꼬리. 쉬운 것도 못하는데 어려운 건 어떻게 하겠어? 이거였죠.
상반된 행위를 연달아 배치해요. 상반된 행위가 아니라 비슷한 행위인 거예요. 그죠? 비슷한 행위인데 난이도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틀렸네요. 그죠?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각을.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요게 지금 맞지 않다. 그러면 답은 3번으로 가면 될 듯. 리을아 어딨니? 여기 있구나. 일각이 3년처럼 더디가니 이 고생을 어찌할꼬. 과장된 표현. 그쵸? 과장 3년처럼 느껴진다. 뭐 아무리 느리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 뭐 과장 맞죠? 그리고 마지막 미음 여기 있네. 배가 고파 허기증 나열되고 있는 부분 자기평 열거의 방식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신체적 반응 구체화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A와 B. A와 B는 지금 비와 이슬, 하늘과 물이었었죠. 비와 이슬은 지금 나의 상황은 눈서리 치고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 이러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하늘물이라고 하면 나의 어떤 화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 기대 쪽, 희망 쪽이 더 많고 하늘물은 있으면 내가 낫긴 하는데 그걸 얻을 수는 없어. 약간 좀 불가능 쪽 이런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고 있네요. 그랬을 때 가장 적절한 걸 보자라고 한다면 상반된 결과 동기로 작용하여 일어난 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요. 애매한 게 아니라 아니죠. 그쵸? 그리고 방식의 차이를 유발하는 그것도 아닌 듯 하고요. A와 B는 상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를 투영하나 공통점이었죠. 그죠?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대비를 이루는 대상이다. 그렇지. 하나는 희망 쪽, 하나는 좀 불가능 쪽, 절망 쪽이었었죠. 그래서 3번이 맞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26번 가봅시다. 보기는 처음에 읽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빌어먹기에 이어서 신삼기와 녹고기를 시도하는 화자의 모습은 귀양살이의 열악한 생활에 적응하려는 그치 맞지 반복적인 노력. 가지런히 나는 우리 및 한 빛을 이루는 물과 하늘은 근심 많은 이내 마음을 녹고기에 붙이게 된 화자의 상태에 조응하는 자연의 풍광. 그렇죠. 지금 나는 녹고기에 이제 마음을 좀 붙이고 이제 뭐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이거는 좀 할 줄 아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어떤 자연의 풍광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붙어서 전체적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귀양살이에서 벗어나 님과 웃으며 재회하고 싶다는 화자의 소망은 하루 12시를 몇 번이나 기다렸다는 진술에서 그 간절함, 그치? 공문과 장수의 대응가 공문인가 했는데 장수였고 그리고 석방문서 가진 관선인가 했는데 고기 잡는 어선이었지. 그치? 내 대응은 희망과 현실의 괴리를 드러내면서 공문과 관선은 희망이었고 현실은 장수와 어선이었죠. 거기에서 차이가 보였지. 괴리를 드러내면서 소망의 실현이 어려울 것임을 짐작. 그치? 님으로 든 병을 고치는 방법에 착안하여 공명으로 든 병을 공명으로 고치려는 것은 귀양살이로 인한 서름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 님으로 든 병은 님으로 고치려고 해서 그것을 착안해서 공명으로 든 병은 공명으로 고치려 지금 보시게 되면 고치려고 한들이라고 되어 있죠. 고치려고 한들 그게 잘 되겠어? 이런 식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완화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그쵸? 그리고 이제 벗어나고 싶은 거지. 이게 뭐 막 완화되고 뭐 좀 유배지에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느낌을 지금 이 사람이 바라고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빨리 이곳에서 풀려나서 다시 내 제자리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26번의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도환의 만원사 살펴보았습니다.